투자자들은 엄청나게 부자가 됩니다. 버블 수준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셀러리맨들은 돈이 안 모여요. 흔히 말하는 일본 사이에 계층 간의 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주가가 버블 수준인데 진짜로 일본은 호황일까라는 내용입니다. 호. 대한민국에서도 뉴스 많이 나오죠. 일본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주식이 이제 뭐 오르고 이러면 호경기다. 진짜 일본이 살아나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경기가 좋은가?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 아마도 일본을 옹호하는 측 입장에서는 일본은 이제 다시 이제 어둠의 사이클을 두고 살아났다. 네, 가자.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좀 일본을 좀 싫어하는 쪽 입장에서는 저거 다 가짜다. 저거 다 버블이다. 부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은 이게 왜 반반인지 아실 겁니다. 자,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이데일리, 니케이 올해 30% 넘게 급등, 웨인들, 바이 재팬, 니케이 225 지수가 그냥 그냥 코인이야, 코인. 2달 만에. 그냥 쫙 올라간다. 최근 5년으로 딱 보더라도 그러죠. 코로나 때 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이제 쭉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현재 니케이입니다. NHK네요. 지난 5월 16일 뉴스입니다. 주가 토픽 상승 32년 9개월 만에 고가 버블 경기 이래 이런 식으로도 보도가 나온 거예요. 니케이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거의 모든 주식이 버블 수준으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다. 이게 아까 추미가 오픈에 뭐라 했습니까?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현재 일본이 버블 수준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다, 경기가 좋다라고 느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월급 더 올려줄게. 다음 달 더 올린다. 그런 거 아니잖아. 아니죠. 주가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버블 시절이라고 일본에서도 나오는데 일본 사람들도 버블 시절은 있잖아. 명품 가방 사고 만엔짜리 뿅뿅뿅 하면서 택시 부른다. 일본에 사는 사람들도 약간 경기가 올라가는 그걸 느낀 거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랑 완전 다르죠. 다르죠. 지금 현재 상황은 일본의 양극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일본의 단지 N저라서 해외에서 싸니까 산다? 틀렸습니다. 일본 기업이 지금 잘 나간다? 맞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러면 월급이 올라간다? 아닙니다. 현재 일본은 기업들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 기업들만 꿀을 빠는 시장이라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걸 제가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일 이제 최고치를 막 경신하고 있고 올라가는 주가는 일본의 그 어떤 정치가의 꿈이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저 누구냐면은 블룸버그네요. 바이 마이 아베노믹스. 예전에 아베 전 총리가 뉴욕 시장에 가가지고 썰을 푼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총리에 취임을 했으니까 일본 주가는 떡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본 주식에 투자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게 속칭 말하는 아베노믹스입니다. 양적 완화를 시키면서 관제 경영으로 일본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베 전 총리가 살아있는 생전에는 아베 정권이 생각하던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나와? 라고 하면은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자, 먼저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요? 뱅크 오브 재팬입니다. 일본은행. 이게 제일 기점이 됩니다. 시장에 유통도 많이 시키고 돈도, 주가도 올리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장에 올해 바뀐 이 기시다 총리 옆에 있는 이 우에다 총재라는 사람도 전임 구로다 총재랑 똑같은 흔히 말하는 양적 완화를 계속하면서 이거를 계속 이제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행 총재, 일본의 탑이 바뀌었는데도 일본은 계속 돈을 찍네? 그러면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죠? 그렇죠. N저가 유지가 되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베노믹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큰 요인은 아닙니다, 사실은. 일본 경제 전문가 NHK라든지 거기서는 이걸 제일 큰 요인으로 삼습니다, 현재. 자사주 매입입니다. 일본 경제신문 5월 달이네요. 자사주 매입 최고 5월 달에 3.2조엔, 우리가 또 거의 30조 가까이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이 뭡니까? 시장에 나와 있던 본인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단 말이에요. 말소를 시킨단 말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기존에 그 주식을 갖고 있던
한 주당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장에 물건이 적어지니까. 주주들이 좋아하죠. 이야, 저 기업은 가만히 있더라도 내 주가를 올려주네. 너무 좋아. 2022년, 2023년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때. 일본 기업들이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이런 걸 했을까? 작년 9월달 뉴스네요. 일본 기업의 내부 유보 500조 엔. 예, 얼마요? 5천조 가까이. 초가 10년 연속 과거 최고 갱신. 즉 뭐다? 일본 기업들은 돈을 꾹꾹꾹꾹꾹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안 씁니다. 월급 안 올려줍니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기업 쪽으로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일본 기업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돈들이 어디로 가나요?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자사주 매입 쪽으로. 예. 아니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오상. 아니 기사 봤을 때 10년 연속 과거 최고라면은 아베노믹스 10년 됐는데 아베노믹스 때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자사주 매입 해가지고 한다는 거 간단합니다. 아베노믹스랑 다르게 일본 증권거래소의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예, 시스템 바뀌었네. 예, 이게 오늘 얘기한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예,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 이 아베노믹스 때는 돈 찍어가지고 일본은행이 사들이면은 일본 경제는 해외에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받아들일 거야라고 아베짱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 봤을 때는 일본은 이미 불황이고 잃어버린 몇십 년 이미 일본 기업들은 날 다 빠졌는데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었던 거지. 싸다 하더라도.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생각을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 일본에 상장되어 있던 기업이 문제가 아닐까? 오. 아무리 상품이 싸다라고 하더라도 진열되어 있는 상품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소비자가 삽니까? 안 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 증권거래소가 개혁을 시도한다. 2022년 4월 4일부터 기존의 일본의 증권 1부, 2부, 마더스, 자스닥 이었던 거를 프라임, 스탠더드, 그 다음에 그로스 3단계로 분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부 시장을 프라임 시장으로 합니다. 저 그러면 이름만 바꾼 것 뿐이네. 있잖아. 뭐 프리미어리그, 슈퍼리그 이런 느낌이야. 축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기업이 너무 중구난방이다. 2부 리그 수준인데 1부 리그에 있네. 왜? 옛날부터 상장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터줏대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봤을 때는 야 저거 일본은 증권 1부 리그라고 하는데 영 수준이 떨어진다. 믿음이 안 간다. 이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한번 걸러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시장을 놔둬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씩 이 안에서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변화를 주나요? 라고 했을 때 올해 4월달 뉴스네요. PBR 1배가 떨어지는 기업을 대책 공개하라. 상장된 기업이 그 주가 가치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반영하게 하라라는 식으로 거래소가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일본 주식 제대로 평가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서 투자자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갖고 있던 내부 유보 자산 깨가지고 자사주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야, 드디어 일본 주식시장 제대로 프라임이 느껴지네. 그러면 어떻게 돼?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기본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니까 그걸 보면서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싸니까 드세요가 아니라 싸고 맛 좋고 좋은 거를 저희가 이번에 엄선을 했습니다. 골라보세요. 라는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하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홍보가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있잖아. 음식점이 우리 옛날에 싸기만 했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맛있는 걸 싸게 대접합니다. 드셔보세요 하더라도 사람들이 먹으려고 합니까? 잘 안 먹으려요. 왜?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뒷받침해 준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하죠. 예, 짜잔. 이 아저씨입니다. 워렌 버핏입니다. 질문 이해가 됐네요. 워렌 버핏이 일본 주식 샀는데 이득 봤다더라는 뉴스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미 이 사람은 일본이 그냥 싸기만 했을 때 사서 지금 이득을 본 거예요. 저 사람은 미래를 봤던 사람이구나. 라는 식으로 지금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지금 이런 이득 보고는 효과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사람들이 몰아들어오는 거죠. 예. 일본 시장 입장에서는 홍보대사관이네요. 한국에서도 있잖아. 너도 나도 일본 증시로 국내 투자자 한 달간 465만 달러 순매수. 워렌 버핏이 일보도 짭짤했다더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이제 있잖아.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도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짜잔. 박간희 영상. 두둥. 두둥. 지난 2020년 9월 3일에 올린 영상입니다.
약 3년 전이에요. 3년 전. 워렌 버핏이 일본 주식시장에 7조 원을 투자한 이유라는 내용을 저희가 이때 방송을 했었습니다. 예. 이때 당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죠. 버핏 동이 치매가 왔다. 아, 미쳤다. 아, 일본에 왜 들어가냐라는 사람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 이때 제가 이런 식으로 한국 기사를 보여주면서, 한국 경제 기사네요. 버핏 1 종합산다 빅5 지분 7조 원 샀다. 2020년 8월 달이잖아요. 이때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고 워렌 버핏 따라한다고 샀더라면은 지금 이 주가들 얼마 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워렌 버핏 산 일본 5대 상사 주가입니다. 미쯔비시 상사부터 갑시다. 2020년 8월 달이잖아요. 뭐 있잖아. 8월 21일 2,300엔. 그러니까 2,000엔대 초반이네요. 3배 넘게 올랐네요. 예, 그때도 이미 이렇게 뉴스가 되고 나서 사면 후구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었죠. 있었죠. 예.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워렌 버핏이 샀다고 했을 때 샀으면은 3배 먹었어요. 그럼 단순하게 주가만 3배 올랐나? 아니죠, 여러분. 배당 수익률 있잖아요. 매년 꼬박꼬박 2.49% 이자까지 가져갔습니다. 스미토모 상사입니다. 2020년 8월 달 봅시다. 1265엔이니까 이것도 한 2배 이상은 먹었네요. 그렇죠. 자, 이토추 갑시다. 이토추도 2배 먹네요. 2배 이상이네요. 2600엔이니까 2배 이상 먹고 배당 수익률. 그 다음에 또 뭐 미쯔이 물산. 미쯔이 물산 3배 먹네요. 우와. 1765엔이 5700엔 됐으니까. 최근에 엄청 올라갔네. 최근 엄청 올라요. 마루베니. 2020년 8월 달 보자. 마루베니는 거의 5배 가까이 먹었네요. 이때 당시 박간의 방송을 보고 사기만 했더라면. 그렇죠. 그 지금까지 정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위에 있는 사람 딱 정리해 주잖아요. 이토추 상사, 마루베니, 미쯔비시 상사, 미쯔이 물산, 스미토모 딱 지금 보여준 거 5가지. 이거 사라고 딱 집어줬네, 이 사람은. 진짜 샀을까 근데? 우리 이렇게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안 샀어요.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왜냐면 내가 사면 홍보하는 거 같잖아. 그래서 전 주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거 보니까 무섭죠. 이거는 좀 이제 머리 아프죠, 이제. 오늘 방송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상 진짜 내가 아까 이거 2020년대 그만 보더라면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이거 보니까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지금 몇 쯤에 있어요. 빨리 오세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늘 내용이 올라간 이유까지는 다 연결이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입니다. 정말 호황일까? 이 말까지 이제 들어야죠. 아까 제가 일반 사람들은 못 느낀다 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 내에서도 많이 있어요. 아사히네요. 예, 투자 성장주의가 돌지 않는 일본 자사주 매입으로 한 주식 올라간 숨어있는 사각지대 이래가지고 당장 이것뿐만도 아니죠. 동양경제네요. 그래도 니케이 평균 상승은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좀 너무 폭등 아닙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겁니다. 일본 경기가 좋으니까 투자를 하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돈을 벌었으니까 나도 투자를 해보겠다. 마치 코인처럼.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경고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본에서 지금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소비자 물가의 상향 플러스 바로 이 소비세입니다. 소비세요. 너무 의외죠. 갑자기 세금 얘기가 나오죠. 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경기가 올라간 걸 체감 못한다고 하잖아요. 주식이 올라다. 당연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착취를 당하고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짜잔, 한국어로 보면 일본 국세청이네요. 이게 2023년도 일본 예산입니다. 일본은 유명하다시피 뭐 국가 예산의 30%를 국채 찍어가지고 조달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더라도 국채 말고 일본이 예산 조달할 때 제일 많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뭔지 아십니까? 예, 20% 소비세입니다. 그 다음이 소득세, 그 다음이 법인세입니다. 파란색이 소득세, 초록색이 법인세, 빨간색이 소비세입니다. 꾸준하게 오르는 거는 빨간색 소비세가 오르고, 그리고 이상하게 과거보다 내린 세금이 있죠. 법인세입니다. 일본은 현재 국가경제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될 비중을 일본 서민들이 더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국가 세수 거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돈이 남아 돌고 기업하기 좋고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못 느끼지. 왜? 기업만 잘 나가니까. 기업 잘 나가면 분명 월급을 올려줄 거예요. 아니에요. 월급을 올리는 게 아니라
뭡니까? 유보금 놔뒀다가 자사주를 살 거예요. 투자자들 좋아 보이게. 우리 기업들도 잘 나가게.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기업들이 종업원들 월급 많이 주고 복리후생 잘해주고 우리 기업은 번 돈 다 직원들에게 뿌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업에게 투자하고 싶어요? 하기 싫잖아요. 우리 기업은 애들 잔업은 시키는데 채찍 부리면서 월급 안 올려주더라도 애들 잘 굴립니다. 24시간 굴리고 있어요. 매출 올라갑니다. 라는 기업에게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반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게 얼마나 이게 한국과 다른 점이냐면은 짜잔 여러분. 2023년 3월 31일 대한민국 세수 이거 관련된 기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소득세를 제일 많은 세수 항목에서 치고 그 다음이 법인세, 그 다음이 부가가치세거든요. 이게 일본은 지금 소비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일본보다 더 적은 거예요. 소득세는 어쨌든 부자들이 좀 많이 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라든지 기업들에게 좀 많이 뽑아간다는 게 우리나라 세금 구조입니다. 근데 아까 일본은 뭐라 했어요? 편의점 가서 콜라 한잔 마시는데도 소비세가 내야 됩니다. 차 사는 데도 내야 돼요. 집 빌리는 데도 내야 돼요. 다 들어요, 소비세는. 이 소비세가 일본은 더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한일 간에 국민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이라는 게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어찌 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대신 서민은 살아가기 힘든 나라. 반대말로 하면은 대한민국이 부자들은 살기 힘들고 기업하기 힘들고 서민은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게 세수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일 간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의외라고 느낄 수도 있죠. 아니에요. 일본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서민들이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는 빈곤대국 일본의 계층 데이터 공개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일본이 계층화돼 간다. 기업들이 잘 나가고 기업 경영,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부자가 됩니다. 버블 수준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갔으니까요. 배당 수익도 짭짤하거든 부자들은. 왜? 주식만 사두더라도 이자가 나오니까. 근데 가난한 샐러리맨들은 돈이 안 모여요. 주식도 안 하잖아. 주식도 안 하잖아요. 모르니까. 돈이 안 늘어나요. 흔히 말하는 일본 사이에 계층 간의 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아니 뭐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계층 간의 격차 심하지 않나요? 느끼는데 여러분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일본은 어떤 나라? 샐러리맨의 천국. 흔히 말하는 1억 서민들이 돌리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다들 대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정년까지 일하고 퇴직금 받고 연금 받고 고만고만한 생활 아끼고 절약하고 하는 게 일본 사람이었단 말이야.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셀러리맨. 옆집이랑 우리 집이랑 붙어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생활 수준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친하게 지내고 하하호 웃고 일본 옛날 만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랬던 게 아베노스 필적으로인지 일본에서도 그냥 회사 다니고서 일만 하는 당신은 이제부터 빈민이 됩니다. 일본 현 총리가 이걸 더 가속화시키는 얘기를 합니다. 퇴직금에 손을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일본은 이직을 잘 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기업에 들어가서 퇴직금 받을 때까지 그냥 종신고용이니까 계속 붙어 있어요. 근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뭡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직을 안 하네. 왜 안 할까? 퇴직금 때문이구나. 퇴직금에 대해서 일본이 흔히 말하는 세금 감면을 해줬거든요. 이런 혜택을 주니까 일본 사람들이 퇴직금 바라보고 노동시장이 뭡니까? 고차가 돼 있네? 유연성이 안 돼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퇴직금에게 더 큰 과세를 하겠습니다라는 정책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회사에 오래 붙어 있더라도 메리트를 없게 만들어 줄게라고 지금 일본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진짜 일본 정부는 전 정말 대단하고 느꼈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일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일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라고. 근데 이게 아마도 통용되지 않을까 싶은 말이 나옵니다. 정말. 그렇죠. 왜냐면은 반대할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래도 기승전 자민당이잖아. 그냥 정규 노동자. 안 그래도 힘든데 퇴직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된단 말이야. 플러스 해가지고 일본에 이제 검토 중인 게 있죠. 지난 2019년 기사네요. 일본 소비세 2030년까지 15%로 IMF가 보고서를 냈다. 이게 당시 4년 전에 한번 논란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일본은 재정적인 적자, 국채 많이 찍었잖아요. 심하니까 소비세로 이거를 채워야지.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권에서는 항상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어로 번역. 올해 5월달 기사네요. 소비세 증세 기시다 총리.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는 모르는 거죠. 가로치고 선거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내가 총리일 때까지는 나는 하기 싫으니까 내 다음 총리 하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폭탄 돌리기. 폭탄 돌리기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당장에 안 그래도 일본 재정이 소비세를 운영이 되는데 서민들을 운영이 되는데 이걸 부담을 더 늘리는데 그 사람들이 믿고 사는 퇴직금은 받는 소득은 줄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일본에서는 충격 효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샐러리맨들이 뛰어내릴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빠찡코 가야 돼? 빠찡코 가지 마시고 일본 정부 공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뭐 도박 시장이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어디요? 그렇죠. 여기서 연결되는 거죠. 니케이로 들어오세요. 이걸로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재테크를 하지 않고는. 일본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공영 갬블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일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돼? 점점 더 가난해질 거야. 격차 사이가 심해질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 들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일본이 호황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워라밸이란 말 쓰잖아요. 워크라이프 밸런스. 그냥 회사 다니면서 먹고 살 걱정 없이 주거 걱정 없이 그것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내가 뭐 게임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가족끼리 놀러 간다라든지 취미 활동을 한다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여생도 좋은데 일은 일대로 출근을 해야 되고 재테크는 재테크대로 신경을 써야 되고 재테크도 돈 떨어지면은 하루 종일 이제 담배 피면서 있잖아.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그런 생활로 사람들 오래 민다는 게 현 일본 정부의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동의를 못하겠다. 과거에 1억 서민 천국 일본이 더 행복했던 시절이지 않았을까 라는 식으로도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